안녕하세요. 이현경의 작은 방 큰 토크의 이현경입니다. 1주년을 맞이해서 좀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자유한국당의 러브콜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김병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국민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거 맞죠? 네, 꼭 그만둘 겁니다. 정년이 좀 남았지만 네. 이제 뭐 그만둘 때가 됐다. 이거 왠지 괜히 의미심장한 정치적 발언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좀 이따 파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뭐 서너 사람 있는데 황교안 총리, 전 총리, 교수님,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 교수님의 현재 상태는? 아니 출마하라 소리도 안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기가 싱겁잖아요. 출마하라면 하실 거냐고. 야 날카롭다. 출마하라면 하실 거냐? 제가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환자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아픈지 내가 고칠 수 있는지 오히려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이 옮아가지고 나도 아파버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래야 되죠.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분이죠. 저하고는 뭐 사회운동도 같이 하고 정책 그 점수를 몇 점? 제가 점수가 좀 짜요. 근데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제가 평균 점수 70점? 평균 이상은 되는 거 아닌가요? 김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올 것 같은 쪽으로 기우나 봐요.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서울시장은 대통령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대통령은요. 하다못해 대통령 되면서 들어가면 청와대에 자기 스태프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 그리고 장차관도 자기 마음대로 다 임명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장은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공무원도 한 사람도 자기가 넣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 서울시장을 함부로 생각하는데 20조 이상의 예산을 만지는 거고 그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그것도 이미 다 틀이 짜여진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휘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을 정치하는 분들도 이걸 잘 몰라요. 저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죠, 교수님. 문재인 정부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나시나요? 조금 다르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하고는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개혁을 하는 방안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만 하더라도 너무나 순진하다고 할 정도로 검사하고 대화하자고 지금 여기는 아니잖아요. 걱정이 되죠. 누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정말 그 대통령 하기가 쉽지 않은 정치적 환경. 그래서 저희가 좀 젊은 느낌으로 18학번 김병준 학생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컨셉을 좀 바꿔봤어요. 등록금 벌면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된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우선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비싼 만큼을 못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대학 입학금을 지금 폐지하려고 한대요. 2020년, 22년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럼 대학들이 입학금을 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수입으로 그냥 받은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전형료, 그 필요 경비 이상을 거둬들여가지고 심지어 교수들 보너스 형태로 나눠 쓰기도. 입학금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대학으로서는 과외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쓰고 남은 돈은. 근데 대학은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무지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교재비도 한 학기 때 꽤 많이 들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 교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꽤 잘 팔리는. 지금 얼마인가 하면 아마 거의 4만 원.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도 책을 사라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전부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는. 교수님 책 중고나라에 있대. 예, 중고나라에서 사세요. 책을 사지 마라. 선배들한테 어디서 구하건.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빌려보건. 심지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자니까 매 학기에 책을 찍을 때마다 책을 몇십 권씩 받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 책은 매년 거의 바뀌어요. 개정을 하거든. 왜냐하면 법이 계속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라고 했다가. 행정안전부라고 했다가 안전행정부라고 했다가 이게 부처 하나 바뀔 때마다 우리 이게 책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새 책 찍고 학생들이 새 책 사야 되고. 야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출판사에 좀 미안하지만 전자북을 만들어서 프리웨어로 내놔버리면 학생들이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대학의 지금 미투 운동인데요. 탤런트 조민기 씨가 모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거기 있는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에요. 신인 여배우가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수님이기도 하지만 딸아빠시잖아요. 예. 어떠세요? 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죠. 지식인으로서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들, 그 별것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들, 이게 이제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거물로 불리는 분들의 성추행, 성폭행 의혹과 그 대처 과정이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결국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밝혀졌을 때 대처하는 과정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 보셨어요, 교수님? 바쁘셔서 인상적인 장면은 있으셨어요, 교수님? 이 어제 계주 금메달 이 보셨어요, 교수님? 뉴스는 봤죠. 팀추월이라고 하는 게 처지는 선수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의도적으로 함께 뭐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댓글이요, 교수님. 노선영 선수 고개 드세요. 잘못한 거 없. 반박하신 거 잘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같은 팀을 추월하라고는 안 했는데. 사과를 사과답게 하면 좋겠는데 사과를 사과답게 안 해요, 그죠? 그렇죠. 메달을 따지 않아도 즐겁게 그 올림픽을 즐길 줄 아는 20대, 30대들 네.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걸 배우죠.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네. 구성하는 데서부터 난 좀 놀랐어요, 이번에. 아,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역시 네. 공정성, 정당 이런 것을 앞세우는구나. 그런 어떤 공정에 관한 문제, 네. 그다음에 팀 추월 나왔을 때 어떤 그 배려에 관한 문제,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희망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죠. 네. 젊은 친구들한테 적자생존하라고 예. 하셨더라고요. 네. 끝으로 젊은 친구들한테 한 말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는 게 제일 우선이다. 무슨 저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서울시장이 누가 돼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다. 이거 버려라 이거. 이 희망은 거의 없다. 내가 나를 바꿔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고 살아남고 난 다음에 이웃을 걱정하고 더 나가서 나라 걱정을 하고 다시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야지 국가가 된다. 그 이야기를 했죠. 네. 그 얘기들을 좀 들어주고 고민을 좀 해소해주는 어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수님. 이 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고민을 하고 또 청년들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네. 2018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좀 오늘 듣고 싶어서 말씀을 나눴는데 긴 시간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재밌어요.